안녕하세요. 행복샷입니다. 오늘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. 오늘을 열심히 살면 내일은 더 나은 미래가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아오면서 쭉 생각해보니까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더 나은 내일,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변화를 읽어 나가면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더 나은 미래가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지. 그냥 막연하게 오늘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더 나은 내일,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우리나라에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? 이 지구상에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죠? 하지만 이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중심에 서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히 열심히 살게 되면 더 나은 미래는 없고, 오히려 저 화면에서 보시는 저 노인 빈곤이라는 이야기 있죠. 저게 나인 미래일 수가 있어요. 저런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났어요. 제가 지난 10년간 계속 하던 이야기의 연장선인데, 지금 저 화면에서 보는 사진은 빈곤한 노인분들께서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기 위해 저렇게 대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. 저분들이 젊을 때 열심히 살지 않았겠어요? 또 나이 들어가지고 나는 무료 급식소 가서 밥을 타 먹어야지, 이런 미래를 꿈꾸며 사는 분들이 과연 있겠습니까? 그건 뜻하지 않게 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계시는 거겠죠.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1등이랍니다. 항상 OECD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꼴통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영국에 계시는 노인분들, 그리고 기사를 보면 독일, 미국의 노인분들도 빈곤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대요. 그런데 기사 내용을 그냥 쭉 읽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.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니까는요. 빈곤하게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본소득을 가지지 못한 분들께서 빈곤합니다. 그러니까 젊을 때 자본소득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100%입니다. 제가 볼 땐 100% 빈곤하게 살아요. 자,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느냐? 자, 젊을 때 우리가 직장소득을 이렇게 직장에서 수입을 얻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이게 단절이 돼버리면 직장소득이 쫙 끝났단 말이에요. 끝나면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죠? 넣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.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. 근데 이렇게 젊을 때 직장소득이 있는데 연금소득을 조금 준비해 놨다면 아무래도 이분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겠죠. 근데 이 연금조차도 사실상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죠.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젊을 때 직장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자본소득과 연금소득을 이렇게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다 아닙니까? 이런 분들은 조금 사정이 나을 수가 있죠. 근데 지금 이 말을 안 듣잖아요. 요 딱 나눠져 가지고요. 요 위에 계신 분들하고 요 아래 계신 분들하고 삶의 자세가 달라요. 이분들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옆에 주위를 둘러보세요. 주식 투자하라 그러면 못해요. 그거는 또 주식 투자는 짧게 들어가가지고 용돈벌이 정도만 생각해서 재미삼아 들어가는 거지, 또 실제 투자하라 그러면 내 돈이 어딨노 이래서 안 해요. 다른 데 놀러 가거나 쓸 돈은 있는데 주식 투자할 돈은 없어요. 또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라 그러면 비싸서 못 사거나 떨어질까봐 못 사요. 여튼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 준비를 전혀 안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 봅니다. 이미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영국, 독일, 미국도 마찬가지래요. 어떤 일이 생기느냐, 이렇게 노인분들이 젊을 때 이 노후 준비를 착실하게 하지 못하니 나이 들어서 가난해질 거 아닙니까? 가난해지다 보니까 이 연금이 작다고 자꾸 정부에다가 목소리를 내요.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자꾸 인구구조상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. 그럼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하죠. 그 공약을 그냥 노인들 돕는다, 돈 준다 이런 공약은 안 통하죠. 좀 이름 보기 좋게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, 복지라 포장하죠. 복지 재원을 늘리겠다고 포장을, 그래야 듣기가 좋으니까. 사실은 그게 아니죠. 노인들한테 돈 더 주겠다는 공약인데 복지라고 포장을 해요.
그렇다 보니 노인들이 돈 더 준다니까 찍을 거 아닙니까? 찍었는데 그 젊은 사람들 보고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. 네가 돈 내라는 거죠. 네가 돈 내서 저 노인들 돈 좀 주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쁠 거잖아요. 걔도 안 그래도 버는 것들은 빠듯한데 세금은 점점 늘어가니 지금 저 영국이나 독일이나 저 미국 이런 데는 세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대요.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세대 갈등이 저만큼 심각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 구조가 아직은 전국의 제 나이 또래가 한 100만 명이 넘어요. 한 110만 명 정도 됐나요? 그런데 제 아들, 딸을 보니까 40만 명밖에 안 돼요. 걔네 친구 30만 명, 뭐 이렇게 돼요. 지금 신생아는 뭐 20만 명,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, 지금은 노인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내도 충분히 이렇게 커버가 가능한데, 우리가 이렇게 노인이 되었을 때, 과연 얼마 안 되는 그, 지금 우리 아들, 딸들이 세금으로 충당이 가능하겠습니까?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저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런 일이 생깁니다. 뻔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. 열심히 산다는 의미는 이거겠죠.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. 이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그걸로는 안 되고요.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연금도 내야 되지만 좀 아껴가지고요. 뭐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돈 없으면 주식이라도 꾸준히 사서 모아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빈곤하지 않아요. 제가 빈곤하게 사시는 이웃을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분들은 제가 아는 분은 여자분인데요. 물론 사다 보면 폐지 줍는 분들 많지만 마음이 아프죠. 마음이 아픈데 저는 그렇게 죽기 시작하는 전 과정을 봤어요. 오랜 기간 이웃으로 알고 지냈기 때문에. 여자분께서 젊을 때는 뭐 예뻐서야 예쁘시다 보니까 사람들도 주위에 많았어요. 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또 살다 보니 이혼도 하게 되는가 봐요. 또 이혼하고 난 다음에 또 연애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더니 어느 날 밤에 나오는데 마스크를 어떤 낀 분께서 종이 박스를 들고 집으로 싹 들어가시더라고. 제가 잘못 봤나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거의 맨날은 아니지만 가끔씩 그런 거 좀 봤습니다. 나중에 보니까 그분께서 폐지를 주고 계신데 낮에는 부끄러워서 못 나가시고 밤에 그 폐지 동네 쑥 다니면서 뭐 장바구니 같은 데다가 아니면 조금씩 책 같은 거 있으면 들고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.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흐르니까 이제 흐르다 보니 그게 조금 익숙해져서 우리가 뭐 구루마 같은 거 있죠. 끌고 다니는 거 있죠. 그런 거 카트 같은 거 조그만한 거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 같은 거 모아서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시간 또 흘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낮에 그냥 니아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그만 뭐 커터 뭐 끄는 거 들고 다니시면서 폐지를 줍고 마시더라고요. 그 이후에는 보니까 이제 공공근로 같은 거 나가서 이제 막 이제 지금은 아예 뭐 이제 거기 익숙해져서 뭐 공공근로든 폐지 줍고 뭐 그런 것들 막 그냥 이제 얼굴 드러내고 다 하고 계십니다. 근데 처음에 그런 거 안 하시다가 나갈 때는 굉장히 부끄러워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하나 변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.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긴 안 좋아져. 그런데 뭐 어떡해요.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대 말이야. 누구나 저렇게 저 사진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처럼 나는 나이 들어서 무료급식 받아 먹어야지 이런 꿈을 꾸고 사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. 근데 뜻하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건데,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젊을 때 자본소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오늘 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은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이틀 전에 낸 자료인데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. 향후 정책 방향이랄까, 향후 앞으로 우리 금융 정책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어떤 하나의 추세라고 보면 돼요. 이렇게 추세라고 보면 되고, 이 과정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꾸려지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요.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만 이 방향은 이 추세를 따라간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? 크게 두 가지죠. 한 가지 여기 말씀드리면,
금융혁신의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. 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, 오픈뱅킹, 핀테크 스케일업, 데이터 경제 활성화 이런 내용들은 다 뭐냐? 돈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빌려주겠다 이 내용입니다.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돈을 빌려주겠다 이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저런 걸 보면 앞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내용들이 혁신, 금융에서 혁신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잘릴 준비를 해야 되죠. 나는 이제 잘리면 나가구나. 또 그리고 금융권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예전보다 취업문이 좁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또 반대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융권에 수익이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금융이 돈을 더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취업하는 입장에서는 금융이 이제 앞으로 금융 쪽으로 취업하기가 점점 힘들겠구나. 만약에 되기만 되면 고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. 현재 다니는 분들은 머지않아 잘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. 그러면 잘리고 난 다음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. 하여튼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. 돈을 이렇게 빌려주겠다는 거고요. 해설량이 다 빌려주겠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요해요.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. 요거.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동산 담보 가계대출 요게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나라 경제를 꾸려왔다 이 말이에요. 지금까지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0년간 저거 했다 이 말이에요. 저거. 근데 앞으로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가겠다. 이게 핵심. 저 말이 뭐냐? 주식의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. 앞으로는 주식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꾸려가겠다 이 말입니다. 주식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꾸려가면 안 되느냐? 또 잘 되죠. 자, 요거 잘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계속 주식시장 긍정적이라는 이런 말씀 드리죠. 퇴직연금도 들어올 것이고, 그죠? 또 시중에 대기자금도 많기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으로 이 경제를 꾸려나가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.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그 국가의 전 과정을 볼 때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걸 이미 그 카드를 써먹었다 이 말이죠. 중국은 부동산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카드를 이제 다 써먹어 가는 중이고요. 우리는 이미 다 써먹었고 우리한테 남은 것은 미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금융이 이제 점점 커져 가지고요. 이 자본시장을 자꾸 키워서 다른 말로 하면 주식시장을 키워서 나라 경제를 꾸려나가는 그런 단계로 이제 한 단계 업 한다면 업. 부동산의 시대에서 주식시장을 한 단계 업 하는 그 갈림길에 우리는 놓여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가 저 노인 빈곤 있죠. 노인 빈곤을 꿈꾸고 산 사람은 없다.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. 두 번째는 주식의 시대가 앞으로 열리니까 지금 그 다 이 전환점에 우리가 딱 서 있대. 얼마나 보기 좋은 거, 운이 좋은 겁니까?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서 번 돈으로 주식을 계속 사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예전에 우리 딸이 애 키우는 게 좋더라고요. 꼬맹이 때는 모르겠는데 점점 이제 크니까 아빠한테 뭘 갖다 줘요. 저한테 요걸 갖다 주더라고요. 요 말을 갖다 줍니다.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점구를 제 휴대폰으로 딱 사진을 하나 넣어서 딱 찍어 주더라고요. 저 매일 저거 보고 있어요.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사실은 미래는 예측 가능합니다. 가능한 부분도 있다.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앞으로 나의 미래는 보이는 거죠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 벌어서 나는 주식도 안 사고 부동산도 안 사고 그냥 산다. 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가난해집니다. 가난해지고 아마 그렇게 계속 살아서 노인이 되어버리면 앞으로 국가에 큰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. 확실합니다. 이거는. 듣기 거북하거나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나는 가난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 더 준다는 표를 찍을 거고 그러면
그분들은 돈 더 줄 거지만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 아들 딸한테 네가 미국에서 돈 내서 아빠 미국 살리라고 세대 갈등을 폭발시키는 촉진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. 미래에. 좀 기분 나빠도 이건 그냥 그거예요. 맞는 거니까. 그런데 이렇게 내가 현재 있을 때 주식도 사고 있고 부동산도 좀 보유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버는 돈 조금이라도 아껴서 뭐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좀 더 주식이나 부동산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번 미래는 무료 급식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내키면 자원봉사하러 거기 가서 밥 퍼주시는 분 할 수도 있죠. 남들 도와준다는 즐거움, 나도 봉사를 하면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. 여튼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삽시다. 이상입니다.